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예,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슈가 된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주사로 맞는 비만 치료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어느 날 갑자기 무려 14kg를 감량했다고 나왔고, 또 세계적 탑모델 킴 카다시안도 갑자기 한 7kg 정도 확 빠져서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사용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획기적인 발견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맹신까지 하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살을 빼기 위한 뭐 마지막 희망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참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 너무 또 많으십니까? 사실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효과에 대해서 아주 경쟁하듯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는 분도 알겠지만은 비만 치료제 관련 업체들의 주식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죠. 열풍을 일으키고 네. 있는데, 광풍인데 이렇게 긍정의 효과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한 2~3%. 분명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있는데, 여러분 이 점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사용 여부를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죠. 저 지금 할 말이 많은데 비만 치료제, 뭐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살 빼긴 빼야 되는데 살이 찌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맞아요. 잘못된 생활 습관과 환경이라고 하는 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네. 살만 뺀다? 맞아요. 과연 이것이 합당하고 또는 건강의 이론이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뉴스를 보면 이 비만 치료제가 뭐 만병통치약처럼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심장 질환에도 좋다, 노화를 낮춰서 사망률을 19% 낮춘다, 코로나 예방도 있다.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살만 빼도, 어떠한 방법으로 살만 빼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물론이고 당뇨, 혈압 같은 대사 질환도 좋아지거든요. 이런 뉴스 등에 혹하기 전에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정말 중증의 고도 비만이나 도저히 생활습관, 식습관을 변동을 줄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일부는 이런 걸 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이게 주사 비만 치료제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무작정 이걸 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시청자분들께 편협한 정보를 드리게 되는 거니까요. 과연 이 비만 치료제가 어떤 원리이고 어떤 또 긍정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건 또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허와시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이게 사실은 주로 GLP-1 수용체 작용제잖아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고 하는 자연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방해서 만든 유사 물질이란 말이죠. 이렇게 뭐든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유사적으로 만든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원래는 시작은 이제 당뇨 치료와 다른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살 빠진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또 이제 개발된 약품이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얘기들 보면 정말 좋은 점만 계속 많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GLP-1 작용제가 위와 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연동 운동을 무력하게 하면 탄수화물, 지방 같은 영양소의 흡수가 더뎌지고, 그러면 혈당도 조절되고 자연히 식욕 억제, 포만감도 들겠죠. 그런 원리로 이게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떨어뜨리니까 당연히 설사, 복통, 구토 이런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또 존재하죠, 담성이나 그게. 담낭에 또 무리를 주는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이걸 주사를 한 달에 180만 원이에요. 비용도 다 벌써 그래서 조사하셨군요. 이게 게으른 부자들을 위한 비만 치료제. 좋네. 게으른 부자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한 달 180만 원 쉽게 태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뭐 한두 달 하는 게 아닙니다. 6개월,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수천만 원, 돈 많은 사람은 뭐 껌값이겠지만은 일반인들이 아직 접근하기에는 대단히
문턱이 높죠. 쉽지 않다. 네. 또한 이런 그 유사 비만 치료제, 이런 치료제가 반드시 해결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바로 부작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작용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예. 이런 물질을 통해서 살을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지방만 빼주면 좋은데 근육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진짜 부자는 근육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근육이 충실해야 면역도 좋아지고 혈당 관리도 잘 되고 혈액도 맑아지는데 건강하지 않고 살을 빼는데 근육이 감소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당 관리도 안 되고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살을 빼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건강한 단백질도 섭취하고 또 근력 운동도 충실히 해서 보다 좀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원장이 정확한 이야기를 했어요. 병 주고 약 주는. 병 주고 약 주는. 그 병도 좀 약을 주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살이 좀 찌는 체질이 있어요. 그걸 끓여면 건강한데 그걸 비만에 딱 해갖고 누구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은요 누구나가 이 몸이 살이 좀 쪄요. 그래야만 나이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데 비만을 모든 병의 원인으로 몰아가서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서 어려워. 이제 돈이 비싸다니까 근본 적용을 의사협회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요. 이걸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제일 신경 쓰는 게 지방이잖아요. 지방이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피하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건데 적절하긴 당연히 필요하죠. 만약에 그냥 부적절하게 지방을 제거해 줌으로 해서 우리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비만 치료제도 결국 내성이나 의존증이 아무래도 좀 있을 수밖에 그게 없잖아요. 그죠? 문제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당뇨 환자들이 살이 쪄요. 약을 먹으면 당뇨 약의 부작용인데 그걸 감안해 보기 위해서 나온 게 GLP-1인데 비만한 이유가요. 아까 이 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개인별로 원인이 다 달라요. 그런데 무조건 간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만 치료제가 뭐냐? 식욕 억제제예요. 식욕을 억제하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문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남용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습관이 되면 못 끊어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췌장염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4.6배, 그 다음에 위암이라 췌장 염증이 생기면 많은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싸게 그 주사제를 맞잖아요. 그러면 15kg, 일론 머스크도 한 그 정도 뺐다고 하죠. 14kg 뺐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이 위복이 같은 이런 주사제도 끊으면 바로 요요가 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생활 습관, 잘 알려지지 않은 식습관의 거죠.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이 약물에 의해서 일시적인 거지 끊으면 이것도 무조건 요요가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나는 게으르고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내 돈만 낼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옳은 방향으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쪽의 목소리는 참 약해요. 맞아. 그러니까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상업화되고 그쪽의 시장이 훨씬 크고 우리처럼 근본적인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없는 이 현실이 참 슬픕니다. 근데 이제 이 GLP-1 유도체가 정확히는 어쨌든 췌장에서 인슐린을 최적화돼서 최대한 잘 분비하게 하는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긍정적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향장 전신성 쪽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그런 조금 쪽인데, 다르죠. 예. 다르긴 그런 하지만 쪽인데 우리 췌장을 아껴라고는 형님 입장에서는 그건 혹시 어떤 관점에서 보이시는지. 그냥 무조건 췌장을 자꾸 이게 소장에서 인크레틴이 결국 분비시거든요. 이 인크레틴이 결국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과 장수의 핵심이 항상 췌장을 쉬게 하고 아끼라는데 자꾸 이 자극을 주고 괴롭히면 안 돼요. 형이 항상 얘기하는 췌장을 쉬어라에 약간 좀 반하죠. 상충되는 내용이 될 수 그런 있다는 얘기죠. 면에서도 그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청자분들 저는 이 얘기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60세 이상 좀 나이 들고 좀 되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체중과 네. 살집 좀 있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이죠. 뭐 저체중도 문제고 너무 살이 찐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 건강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체중도 체중이지만 사실은 내장 지방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이 정상적이라면은 좀 살이 좀 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장 지방이 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살이 빠지고 말랐어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팁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 배둘레 햄 있잖아요. 이 허리 둘레를 재고요. 엉덩이 둘레를 재가지고 허리 둘레 나누기 엉덩이 둘레가 1 미만인 경우에는 남성들은 오케이. 여성들은 엉덩이가 좀 크기 때문에 0.85 미만이면 여성들도 오케이. 만약에 그 이상이라면 야, 내가 살을 좀 빼야 되는 상황이라구나 라고 일단 알고 좀 실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미국의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이죠. 거기서 이제 대규모 연구가 있었어요. 10,000명 대상으로 이제 이 체중과 수명과의 관계된 보고를 보면 50대 이상의 분들은 약간 체중이 증가한 상태가 수명이 더 높았다라는 결과를 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전제. 이분들의 특징은 그 높은 체중이 일정하게 잘 유지되는 사람에 한해서였어요. 50대는 됐지만 갑자기 체중이 확 늘어난 사람은 최고로 수명이 짧았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상에서는 그런 일정하게 유지되는 체중을 어느 정도 유지했을 때가 수명 효과가 좋았다는 이 결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외 모든 20대 젊은 층은 당연히 체중이 높을수록 수명이 짧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부만 인용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혼란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말이죠. 한의학적인 시각으로 봐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담음이라고 하는 증상을 판단할 때 그 증상 중에 하나가 폭비폭수입니다. 갑자기 살이 찌거나 갑자기 살이 빠지면 담이라고 본다. 담이 뭐예요? 사실은 이게 독소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피가 맑고 피가 잘 흐르고 한다는 것은 독소, 노폐물이 적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폭비폭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체중을 쭉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 유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결과가 굉장히 맞닿았다고. 그런데 비만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비만의 기준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비만의 원인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보면 음식의 문제가 가장 많아요. 운동 부족의 음식 스트레스인데 요것만 관리해도 우리도 많이 쪄봐서 아는데 빼보니까 똑같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음식 조절 안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관리하고 운동 관리하면 당연히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습관이 되지 않고 야식, 가식하고 막 이제 간식하면서 어떤 편하게 살라는 것은 이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네, 좀 못 다룬 심화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제가 한번 그러면 이 건강한 수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갑자기 이런 노래 옛날에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 체중도 내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맞는 기준을 잘 설정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도달하게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유행하는 걸 자꾸 뭔가 들여와서 그거에 의존해서 저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확한 좋은 건강한 체중을 알고 계시거든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알고 계세요. 그거를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주사형 치료제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득